방산업계가 얼어붙었습니다. 10월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단 한 줄 전자공시 때문이었죠. 7,500발 납품 계약 체결. 회의실에 비웃음이 터졌습니다. 한국이 그 많은 유도탄을 단독 생산했다고. 발사대 없이 탄만 납품이라니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날 밤 중동 전선에서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우디 사막 한가운데 새로 깔린 천무 포대의 흔적. 누가 언제 어떻게 그 물량을 채웠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전장의 균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양을 주문했을까요? 왜 발사 시스템 없이 유도탄만 납품일까요? 지금부터 중동이 한국의 천무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상황실 당직이었습니다.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목소리가 제 손을 멈추게 했죠. 표적 명중 확인, 반복합니다. 표적 명중 확인. 사막 너머 교신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흥분인지 놀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무기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순간 보고가 끊겼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어요. 옆에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한국 무기 얘기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이상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거든요. 저는 안제이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육군 포병대 중령이죠. 42년을 살았고 군복을 입은 지 20년이 됐습니다.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제 아들도 지금 공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3대가 이어진 군인 집안입니다. 제 임무는 단순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하기로 한 한국의 천무 로켓 시스템을 검증하는 것.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 때문이었죠. 한국 부스를 지나가던 서방 관계자들이 키득거리며 말했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유럽 전장에서 통하겠어? 그런 식이었죠. 그 소식이 곧 폴란드군 내부 메신저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진도 함께였어요. 어떤 관계자가 한국 무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고 있었죠.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288대나 주문했다면서 진짜 괜찮을까? 코발스키 중령이 검증한다던데 고생 좀 하겠네. 돈 아까운데.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화가 났습니다. 써보지도 않고 판단부터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화를 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증명해야 하는 건 제 몫이었거든요. 웃음은 빠르게 퍼졌고 책임은 내게 남았습니다. 정확히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매일 밤 훈련 교범을 다시 써야 했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에 맞춰서 말이죠.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제가 직접 운용해봤거든요.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달랐습니다. 로켓 시스템은 복잡했고 무엇보다 실전 데이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계속 남았죠. 교범 표지에는 제 손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교범을 뒤적였습니다. 가상 표적 배치도 사격 절차, 좌표 입력 방식까지 머릿속에 새기듯 외웠죠. 그런데도 마음 한켠은 늘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자존심이었습니다. 폴란드 군인으로서 외국 무기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서방에서 조롱받는 무기라면 더 그랬죠. 그런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평소처럼 보고서를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수출 계약 발표. 저는 반사적으로 클릭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자공시. 한 줄의 문장이 방산업계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천무유도 로켓 7,500발. 계약 상대는 중동의 국방부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7,500발이라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에서 대량 발주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비웃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뉴스를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코발스키 중령, 긴급 브리핑입니다. 지금 즉시 작전실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군복 단추를 채우고 복도를 뛰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자 장교 몇 명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막의 위성 사진이 떠 있었어요. 중령님, 이걸 보십시오. 참모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중동 지역 교전 보고서였습니다.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의 기지를 타격했고 사용한 무기는 천무였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천무? 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명중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모니터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전장교신 녹취가 재생되었죠.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표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이어 다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천무 로켓입니다. 이런 정확도는 처음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서류는 내 손에 있었고 목격담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품고 있던 의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500발 계약, 실전 투입, 그리고 예상조차 넘는 결과. 이게 우연일까요? 중령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확인해봐야겠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직접 봐야겠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 첫 줄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검증이 시작된다. 웃음으로 시작된 대화가 침묵으로 끝났던 그 조롱들, 메신저 속 비웃음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의 천무가 실제 전장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로, 결과로, 그리고 적군의 침묵으로.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확언 대신 확인을 택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폴란드의 하늘 아래 내 손으로 직접 검증하는 시간의 시작이었다. 전시회에서 웃던 사람들에게 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웃음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다리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보내온 실전 영상이었죠. 암호화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분석실로 향했습니다. 4개의 모니터를 켜고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화면은 4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죠. 위성 촬영, 지상 관측, 표적 근접, 그리고 발사대 각도까지.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재생 시작합니다. 기술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모래바람 속 사막이 펼쳐졌고 멀리 콘크리트 벙커 형태의 표적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사우디 측 교신음이 들렸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긴장감이 스며든 음성이었죠. 천무 한 발 발사. 그 순간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발사 충격 때문이었죠. 로켓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치솟았습니다. 저는 표적 근접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로켓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자세를 바꾸는 게 보였습니다. 옆에 참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거 뭡니까? 저는 낮게 대답했죠. 자세 제어 같아요. 로켓의 뒷부분에서 미세한 분사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강렬한 섬광이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폭발. 프레임이 멈췄고 나도 숨을 멈췄습니다. 표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명중점은 구조물의 정중앙 오차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재생해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재생에서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천천히 화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니터는 차가웠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기술병이 물었습니다. 중령님, 이거 진짜입니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표식의 중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영상을 느리게 돌려봤습니다. 로켓의 비행 궤도가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중간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참모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자세 제어는 뭡니까? 저는 기술 문서를 뒤졌습니다. 설명서에는 반능동 유기압 서스펜션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참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확실하네요. 저는 그때부터 단순히 자세 제어라고 불렀습니다. 기술 용어보다 중요한 건 결과였습니다. 영상을 계속 분석했습니다. 표적 주변의 폭발 흔적은 완벽했습니다. 중심부에서만 폭발이 일어났고 부차 피해는 없었습니다. 관측 보고서도 확인해봐. 제가 지시하자 기술병이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문장은 간결했습니다. 첫 발명 중 표적 완전 파괴. 부차 피해 없음. 간단한 보고였지만 그 문장은 보고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현실이 증명한 사실이었죠. 저는 이어 관측병의 음성 녹취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긴장으로 떨리던 목소리였지만 명중 직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확신이 묻어나는 목소리.
신호 확인, 표적 소거 완료. 그 한마디에 놀람과 안도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고 첫 줄에 체크박스를 그렸습니다. 정밀도 검증 완료.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발사 후에도 로켓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 좌표의 오차를 자동으로 보정해 타격한다는 설명이 기술 자료에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약 15m 정도의 오차가 보고되었지만 업그레이드를 거치며 그 차이가 5m 이내로 줄었다고 나와 있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상에서 본 이상한 움직임, 그 자세 제어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로켓이 스스로 흔들림을 고치면서 날아가니 그렇게 정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세 제어가 흔들림을 지웠고 정확성은 그 자리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이번에는 발사대 각도 변화 기록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발사 후에도 각도가 미세하게 변하고 있었죠.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중령님,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메모장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다음 단계, 합동 사격 연동 점검.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천무가 혼자서도 이 정도라면 다른 무기와 함께 쓰면 어떨까? K9 자주포와 동시에 같은 좌표를 타격한다면 그 위력은 상상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합동 사격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참모가 되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석실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모니터에는 여전히 사막의 폭발 장면이 정지돼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비웃던 사람들, 그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탄이 증명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폴란드 훈련장에서 직접 천물을 쏴보면 어떨까? 우리 손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까? 사우디 사막에서 일어난 그 장면이 같은 모양으로 폴란드 땅에서도 재현된다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날 밤 저는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실사격 훈련 승인 요청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확인이 끝났습니다. 이제 실행할 시간입니다. 짧고 긴 침묵 끝에 상부가 답했습니다. 승인합니다. 드디어 제가 직접 천물을 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이 아니라 폴란드의 하늘 아래에서 한국의 로켓이 날아가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실사격 훈련 날이 찾아왔습니다. 합동지휘소는 아침부터 부산했습니다. 통신 장비들이 윙하고 돌아가고 장교들이 바쁘게 움직였죠. 저는 사격 통제실 앞에 섰습니다. 오늘 발사 명령을 직접 내리는 임무가 제게 주어졌습니다. 중령님, 좌표 공유 절차 확정됐습니다. 참모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보고했습니다. K9 자주포 연동은 어떻습니까? 완료됐습니다. 사통 연계 점검도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종이가 아니라 현장이 책임을 묻는 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서류와 영상으로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쏘아야 했습니다. 지휘소에 들어서자 대형 모니터들이 사격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천모 발사대와 K9 자주포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죠. 목표 좌표 입력 완료. 동시 타격 준비 상태입니다. 기술병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제어판 앞에 선이 빨간 버튼 2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천무, 하나는 K9. 폴란드는 천무를 총 288대 도입했고 올해 3월 첫 목표물 타격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역사적 순간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의 최초 천무 실사격 말입니다. 중령님, 발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표적은? 거리 15km 지점,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멀리 표적이 작게 보였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견고한 구조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좌표가 동시에 들어오는 순간 절차는 모두 끝났습니다. 화면에는 천무와 K9이 향해야 할 2개의 좌표값이 정확히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걸 보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지휘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7초, 6초. 저는 2개의 빨간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갑을 낀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4초, 3초.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사. 2개의 버튼이 동시에 내려가는 감각과 함께 지휘소 전체가 울릴 듯 진동했습니다. 천무 로켓이 치솟았고 동시에 K9의 포탄도 궤도를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모니터에는 2개의 비행 궤적이 나란히 표시됐습니다. 하나는 더 높게, 하나는 낮게. 통제실에서는 연달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천무 비행 정상. K9 탄도 정상.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그 리듬이 발사 신호음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표적 접근 중. 충돌 예상 시간 30초. 같은 좌표로 두 체계가 동시에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같은 지점에 떨어질까? 20초, 10초. 모두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강렬한 섬광이 화면을 덮었습니다. 첫 번째 폭발, 이어 거의 동시에 두 번째 폭발. 먼지가 일며 화면이 잠시 가려졌고 지휘소는 숨죽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관측 보고 대기 중.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지가 서서히 걷히며 표적이 있던 지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터져나온 음성. 표적 완전 파괴 확인. 반복합니다. 표적 완전 파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휘소는 환호로 폭발했습니다. 관측 보고가 모두 끝나기도 전에 박수와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내 목소리가 시스템을 깨운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제가 내린 명령이 15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파괴한 겁니다. 중령님 성공입니다. 참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표적이 있던 자리에는 커다란 구덩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발의 탄이 거의 같은 지점에 꽂힌 흔적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어판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장갑에는 발사 순간의 미세한 진동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기술병의 질문에 저는 전달받은 좌표 전송창을 확인했습니다. 녹색 체크마크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타격을 의미하는 표시였죠.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다음 라운드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야외 사격장의 함성은 점차 잦아들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 제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으니까요. 단 한 번의 성공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반복해 증명해야 했습니다. 지휘소를 나서며 정비반이 남긴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절차 동일. 단 한 줄이었지만 그 속엔 굳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폴란드가 한국을 믿었고 한국이 그 믿음에 답했다.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비웃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천무는 진짜였고 우리의 선택도 옳았다. 다음 날부터 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죠. 하지만 첫발이 명중했다는 사실, 그 하나가 모든 걸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더 중요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국방시험장에서 국제공동검증이 열리기로 한 것입니다. 폴란드와 사우디, 그리고 한국 기술진까지 모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시험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비교 실험이 진행되는 날이었으니까요. 중령님, 준비 완료됐습니다. 기술병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사격장 양쪽에는 서로 다른 무기 체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서방의 기존 다연장 로켓 시스템, 오른쪽에는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천무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었죠. 먼저 어떤 것부터 테스트할까요? 사우디 대표가 물었습니다. 기존 체계부터 보시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공정한 비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공률은 숫자가 아니라 시선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눈빛은 긴장되어 있었고 모두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속으로 계산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시작합니다. 관제탑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서방 시스템에서 로켓이 하늘로 솟았습니다. 하나, 둘, 셋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로켓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불발입니다. 관측병의 목소리가 당황스럽게 흔들렸습니다. 이어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발사도 똑같이 불발됐습니다. 사격장에는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발음 대신 침묵이 울린 순간이었죠. 저는 서방 기술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급히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서방 측 책임자가 말했는데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도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탄피를 집어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런 상황은 그들에게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다음 실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술진이 나섰습니다. 차분하고 안정된 태도였습니다. 천무 시스템 앞으로 나아가 동일한 조건으로 준비했습니다.
좌표 입력 완료. 발사 준비 완료. 한국 기술자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발사 신호와 함께 천무의 첫 번째 로켓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곧이어 강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정확한 명중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모두 같은 결과였습니다. 단 한 발이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니, 한 발이 아니라 전부가 그랬죠. 모두가 명중했습니다. 저 역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데이터 모니터에서는 붉은 불빛이 깜빡이며 명중률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었습니다. 사격이 끝나자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았고 표적지에 잔해가 펼쳐졌습니다. 데이터 분석 완료됐습니다. 기술병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비교 차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방 시스템 명중률 60%, 천무 시스템 명중률 95%.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변명의 여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래 문장이었습니다. 정밀도가 낮은 다연장 로켓은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최소 5배에서 많게는 12배까지 더 많은 로켓을 발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같은 효과를 내려면 서방 시스템은 12발이 필요하지만 천무는 단 한 발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표 위의 숫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사실을 말하고 있었죠. 회의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향했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우디 대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솔직히 놀랐습니다. 어떤 점이 말입니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앞에서는 폭발이 없었습니다. 대신 깨달음과 신뢰가 생겼습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자리를 잡는 순간이었죠. 한국 기술진이 다가와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악수였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동료가 된 느낌이었죠. 폴란드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서류보다 현장이 더 빠르게 답했습니다. 책상에서 아무리 계산해도 나오지 않던 결론이 사격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험장을 떠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비웃던 사람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령님,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참모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것이 제 대답이었습니다. 전력화를 서두르겠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무게가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의 우수성 확인됨. 즉시 본격 운용 권고. 이 한 줄이 폴란드군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험이 끝난 후 며칠 동안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각국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폴란드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더군. 한국 무기가 정말 그렇게 좋다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목소리들은 사라지고 관심과 궁금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으니까요. 한 발,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단 한 발의 완벽한 명중이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국의 기술과 함께 말입니다. 그날 밤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 대표단과 한국 개발진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양국의 국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부드러운 조명 아래 진지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묻고 싶었습니다. 왜 한국 무기는 이렇게 뛰어날까?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측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진중한 표정의 분이었습니다. 폴란드 분들께서 궁금해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합니까? 제가 묻자 그 개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밀성은 인도주의의 시작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무기와 인도주의라니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단어였죠.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대답이 제 안에서 오랫동안 궁금증으로 남아있던 퍼즐을 맞춰줄 것 같았습니다. 한국 개발자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기기보다 덜 다치는 법. 저는 처음 듣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기를 파괴 수단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구라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한국 개발지는 달랐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해야 합니다. 한 발로 끝낼 수 있다면 10발을 쏠 이유가 없죠. 이어 다른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끝낼수록 전체 피해가 줄어듭니다. 분단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북쪽도 우리 민족이니까요. 그 말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무게 있는 침묵이었죠. 저는 커피잔 밑에 조심스레 메모를 적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숫자가 아니라 이유였습니다. 정확히 그랬습니다. 성능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한국 개발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억지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뜻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무기를 가진 국가는 함부로 공격받지 않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은 어떻게 훈련합니까? 제가 다시 묻자 한국 개발자는 답했습니다. 최소한의 탄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법을 배웁니다. 낭비는 죄악입니다. 죄악이라니요? 제가 되묻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탄약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명과 연결돼 있습니다.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계산이 아니라 책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무기가 왜 이렇게 정밀한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태어난 무기. 같은 민족에게도 겨눌 수 있는 무기.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해야만 했던 무기였던 것입니다. 같은 민족을 상대로 쓸 수도 있는 무기였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더 정확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중령님, 폴란드도 역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국 개발자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많은 침입을 받았죠. 제가 대답하자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해하실 겁니다. 방어하는 사람의 마음을요.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고 밤은 깊어가는데 대화는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무기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먼저 공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한국 개발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단정하게 말했죠.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면 굳이 먼저 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기가 아니라 철학을 배우고 있구나. 이건 단순한 기술 설명회가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철학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깊어지자 저는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무엇입니까? 정확도입니다. 다른 건 개선할 수 있어도 정확도는 처음부터 완벽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리면 끝입니다. 전쟁엔 두 번째 기회가 없죠.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정확도는 생존. 강함보다 정확함이 더 중요한 힘이라는 사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개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의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천무가 뛰어난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라 철학 때문이군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철학. 한국 개발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제가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무기를 계속 만드시겠습니까? 네. 평화를 지키는 무기라면 계속 만들어야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 수첩에 한 단어를 적었습니다. 책임.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줄은 이렇습니다. 천무는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키는 도구다. 제 서명은 기술보다 신념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전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빨리 끝내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려면 정확한 무기가 반드시 필요했죠. 다음 날 보고서를 제출하자 상관이 물었습니다. 중령, 결론에 확신이 있나? 네, 있습니다. 이유는? 전쟁을 막는 무기를 보았습니다.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천무 시스템의 본격 도입이 결정됐고 저는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과 나눈 그 밤의 대화는 제 시야를 바꿔놓았습니다. 무기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철학이 담긴 무기가 진짜 강한 무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주간은 평온했습니다. 폴란드 기지에서는 시뮬레이션 훈련이 진행 중이었고
저는 작전실에서 여러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통신병이 빨간 표지가 붙은 파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예멘 국경에서 대규모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첫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실시간 전황 업데이트. 현실이 직접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더 설명해 보세요. 후티 반군이 사우디 국경을 대규모 공격 중입니다. 미사일 기지에서 연속 발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뮬레이션 훈련 중단. 지금부터 실사격 훈련 체계로 전환합니다. 전장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작전실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으로 바뀌었고 모두가 굳은 표정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 중동 지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작전 지도 위 붉은 표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모두 교전 지점을 뜻하고 있었죠. 실시간 상황 보고 들어옵니다. 통신병이 외쳤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중동 현장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우디군 작전 개시. 천무 시스템 발사 준비. 저는 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폴란드에서 훈련하던 바로 그 무기가 지금 실제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을 향해 천무가 발사됐고 스피커에서는 멀리 사막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거리감이 있었지만 소리는 선명했습니다. 명중 확인. 후티 미사일 기지 무력화. 이어 두 번째 표적 포착. 연속 발사 실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는 폴란드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대륙이 달라도 성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몇 분 뒤 상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우디군이 위협을 막기 위해 후티의 핵심 미사일 기지와 기반 시설을 정밀 타격했고 천무는 연속 발사로 주요 시설을 신속하게 무력화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를 들으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폴란드에서 경험한 성능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거든요. 중령님, 정말 대단합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본 것이 진짜였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막의 실전은 교범 한 줄보다 강력한 답을 주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매뉴얼보다 실전이 더 정직했죠. 저는 즉시 장교단을 소집했습니다. 모두 집합, 긴급 분석 회의 시작합니다. 회의실에는 진지한 표정의 장교들이 모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전황과 폭발 장면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연속 발사 패턴을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첫 타격으로 주요 시설을 무력화하고 두 번째로 연결 통로를 차단했습니다. 세 번째 이후에는 지원 시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참모가 분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훈련한 시나리오와 똑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한국이 전술까지 함께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범도 이 방식으로 업데이트해야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장교들이 동의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기준으로요. 의견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사막에서 효과적이면 유럽 평야에서는 더 효과적일 겁니다. 지형은 다르지만 핵심 전술은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수입국이 아니라 동맹국이었습니다. 같은 무기, 같은 전술을 쓰는 진짜 파트너가 된 것이죠. 그때 음향 데이터실에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막의 폭발음을 분석한 결과 표적 중심에서 정확히 폭발했습니다. 오차 범위는 거의 제로입니다. 폴란드에서 본 결과와 동일합니다. 기술병의 보고였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남은 프레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한 프레임, 한 프레임마다 완벽한 명중이 기록되어 있었죠. 교범 작성을 시작합시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전술 매뉴얼을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전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장을 억제하는 능력을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집중적인 분석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사우디의 타격 패턴을 하나씩 분해해 폴란드 상황에 맞게 전술을 변환했습니다. 연속 타격 간격 조정 필요합니다. 목표 우선순위도 유럽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지형별 발사각 계산 항목도 추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무기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의 기술은 폴란드의 전술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폴란드의 실전 경험이 합쳐져 새로운 전술이 태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교범이 완성되었습니다. 표지에는 폴란드군 천무 운용 교범 제2형이라고 적혀 있었고 실전 경험을 반영한 업그레이드 버전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교범은 사우디 실전 운용 사례를 기반으로 폴란드 상황에 최적화된 전술을 담고 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훈련은 끝났고 이제 교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운용을 넘어 전략적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 단계였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모니터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화면에는 사막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된 폭발 장면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도 그 사막의 교훈을 배웠다. 보고서에 남긴 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폴란드가 진짜 강한 나라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을 얻었다는 것을. 전시회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은 이제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실전이 모든 것을 증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폴란드군이 걸어갈 길은 훨씬 분명해졌습니다. 한국과 함께 평화를 지켜나가는 길이었죠. 그날 아침 특별한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중동전장의 실제 영상이 암호화된 형태로 폴란드 지휘소에 전달된 것입니다. 최고 등급의 기밀 자료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고된 중요한 정보였으니까요. 중령님, 파일 다운로드 완료됐습니다. 통신병이 외장 드라이브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즉시 분석실로 가져가세요. 저는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혼자 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죠. 분석실에 들어서자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실내에서 밝은 화면이 켜지며 전장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을 마주할 순간이었습니다. 재생 시작합니다. 기술병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황량한 사막이 펼쳐졌고 곳곳에 어둡고 단단한 구조물들이 보였습니다. 저게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입니다. 정보관이 설명했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천무 발사 준비 완료. 스피커에서는 사우디군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때 화면 한쪽에서 하얀 연기가 솟았습니다. 천무 로켓이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로켓이 포물선을 그리며 표적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었죠. 첫 번째 로켓이 표적에 도달하자 강한 폭발이 일어났고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교신음도 순간 끊겼습니다. 표적이 사라진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로켓이 연속으로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연속 발사 패턴을 보십시오. 제가 말하자 참모가 분석했습니다. 정확히 5분 간격입니다. 그리고 목표 선정이 체계적입니다. 주요 시설부터 차례대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사막 곳곳에서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계산된 타격이었습니다. 첫 타격은 통신시설, 두 번째는 지휘부, 세 번째 이후에는 무기고를 순차적으로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전술이 완벽합니다. 동료가 감탄했습니다. 네, 교범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켓 연기가 거치고 잔불이 타오르는 사막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다. 증거였다. 정말 그랬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관이 보고했습니다. 사우디군이 천무를 실전에 투입해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와 주변 핵심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단 한 줄의 보고였지만 완전한 성공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분석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말을 잃은 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 비친 희미한 반사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막의 폭발 장면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특히 연속 타격 부분을 다시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재생에서는 더 많은 디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켓이 얼마나 정확하게 날아가는지, 폭발이 얼마나 정밀한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표적 중심에서 벗어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진들이 차례로 의견을 내놓고 있었을 때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서방 언론이 이 작전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관이 뛰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형 정밀 타격 체계가 전장을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서방 기자단의 분석 기사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혁신적 정밀 타격 능력, 중동 전장의 게임 체인저, 한국 방산 기술의 압도적 우위. 헤드라인 하나하나가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세상이 평가했고 우리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조롱받던 한국 무기가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중령님,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폴란드 지휘관단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지금 본 영상을 토대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실은 진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술적 분석부터 시작하죠. 제가 말했습니다. 연속 타격 간격은 5분. 적의 대응 시간을 고려한 최저값입니다. 목표 우선순위 역시 완벽합니다. 통신, 지휘, 무기고 순으로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을 더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반복 재생하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디테일이 보였습니다. 표적이 사라질 때마다 제 안의 의심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조각까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우리의 평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천무는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확신은 더 커졌습니다. 사실과 숫자가 스스로 답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폴란드군의 전략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더 공격적인 방향으로요. 이 정도면 방어를 넘어 억지력 투사까지 가능합니다.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서류에 적히지 않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었다. 숫자나 통계로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모든 이가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 말이다. 회의 마지막에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전략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지휘관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길고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제 믿는다. 단순한 네 글자였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망설임이 끝났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오늘 한국은 방산의 교과서를 다시 썼습니다. 기존 상식과 편견을 뒤집어버린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우디 실전 투입 결과 완벽한 성공. 폴란드군 천무 시스템 전력화 즉시 추진 권고. 향후 전략 동맹국과의 합동훈련 확대. 문장을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성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이후 방산 지도는 다시 그려질 것이다. 한국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혁신의 동반자가 되었다.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했는데 사무실 전체가 분주한 분위기였습니다. 중령님, 긴급 보고입니다. 참모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참모가 말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고 표지에는 나토 공식 문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무형 체계 유럽 공동조달 검토 요청. 각 회원국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폴란드만의 선택이 아니라 유럽 전체의 관심사가 된 것이었죠. 저는 문서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천무 도입과 훈련 결과가 나토 본부에 공식 보고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국가들도 같은 체계를 도입할지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참모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평가가 나토 전체에 영향을 준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이런 파급력을 가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에스토니아에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정보관이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국방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해 천무 확보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발트 3국 중 하나인 에스토니아가 직접 한국과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 유럽의 작은 나라들도 같은 표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식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가 검토에 들어갔고 루마니아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호주에서까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나토 본부 복도에 걸린 공동훈련 일정표에는 새로운 나라 이름들이 추가되고 있었고 전부 천무 관련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대륙을 넘고 있었죠. 아시아에서 시작된 기술이 유럽 전역으로 오세아니아까지 뻗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에스토니아 대표단의 서명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작은 나라의 국방장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문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감동을 느꼈습니다. 크기나 힘이 아니라 기술과 신뢰로 맺어지는 새로운 동맹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몇 주 뒤 폴란드 내부에서 공식 평가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천무 시스템 종합평가 보고서 신뢰의 무기.
마지막 페이지의 결론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천문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다. 이를 도입함으로써 폴란드는 진정한 방어력을 갖추었다. 그 한 문장에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느낀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이 열린 겁니다. 폴란드군의 천무 도입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회견장에는 여러 나라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폴란드군의 천무 시스템 도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검증과 훈련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 시스템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존경의 표식입니다. 회견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나가려는 순간 누군가 작은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으십시오. 열어보니 태극기가 새겨진 작은 한국 국기 배지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배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걸 한국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름이 퍼졌다. 기준이 바뀌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름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배운다. 한국처럼. 이 말이 유럽 여러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배우겠다는 의미였죠. 유럽 지도를 보면 곳곳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천무 시스템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느새 대륙 전체로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밀함이 곧 신뢰였다. 한국이 추구하던 그 철학은 이제 유럽의 철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인터넷에서 특별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산 강국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막에서의 첫 폭발, 폴란드 훈련장의 침묵, 그리고 지금의 환호까지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의심했던 순간부터 완전히 확신에 이르기까지 제가 겪은 모든 과정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마음을 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마음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려는 마음. 싸움이 아니라 지킴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본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평화를 설계했다. 그 문장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천무는 단어가 아니라 상징이 되었습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천무는 신뢰와 정밀함을 뜻하는 이름이 되었죠. 전시회에서 한국 무기를 조롱하던 사람들 중 이제 웃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배우고 연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서명에는 한 문장이 더 붙게 되었습니다. 이 무기는 정의의 이름으로 쓰인다. 앞으로 제가 작성할 모든 보고서에 이 문장을 적기로 했습니다. 이 무기의 진짜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합류할 것이고 더 큰 평화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맑게 갠 폴란드 하늘 아래에서 폴란드의 의지와 한국의 기술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 시작된 조롱은 이제 찬사가 되었고 의심은 신뢰로, 편견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진심 어린 기술과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처음 천무 시스템을 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진짜 좋은 것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도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철학의 혁명이었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만들고 정밀함으로 신뢰를 쌓는 새로운 패러다임 말입니다.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도입기가 아닐 것입니다. 두 나라가 만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간 협력의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벽고래였습니다.